오늘 소개해드릴 전시는 광주 비엔날레입니다. 1995년 처음 시작된 광주 비엔날레는 아시아 최초, 최대 규모 비엔날레이자 세계 5대 비엔날레 중 하나입니다. 2년마다 우리나라 미술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술인의 관심이 한국에 쏠리는 이유죠. 광주 비엔날레는 올해 개최 3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이에 걸맞게 역대급 규모와 라인업을 자랑합니다. 세계적인 예술 평론가이자 큐레이터인 니콜라 브리오가 총감독을 맡았고요. 전 세계 30개국 72명의 유명 예술가가 2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죠.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광주 비엔날레 전시 주제가 정말 특이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전통음악인 판소리인데요. 전 세계 유명 작가들이 다 모인 가장 국제적인 미술 행사의 주제가 판소리라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판소리와 현대미술의 조합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데요. 니콜라 브리오 감독은 대체 어떤 의도로 이번 비엔날레를 기획했을까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시아 최초, 최대 규모의 국제 미술 행사 광주 비엔날레의 모든 것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장단에 맞춰 노래와 말, 몸짓 등 다양한 요소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전통음악 판소리. 니콜라 브리오 감독은 다양한 소리가 어우러지는 판소리가 삶의 모습과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양한 공간과 소리에 둘러싸여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전시의 주제인 판소리는 단순한 음악 장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인 소리와 공간의 조화를 뜻해요.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존재들이 부딪히고 공존하며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하나의 전시로 풀어냈습니다. 기후재난이나 팬데믹 같은 자연은 물론 사회적 소수자와 인종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룬 작품을 만날 수 있죠. 이번 비엔날레의 메인 행사인 본전시는 총 4개 섹션으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선 3개의 독특한 전시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부딪힘 소리, 겹침 소리, 처음 소리인데요. 기후변화 시대의 예술가들이 공간을 묘사한 작품 20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광주의 옛 마을인 양림동에서는 지역 갤러리와 오래된 건축물을 전시장으로 활용한 재밌는 전시들이 펼쳐지는데요. 양림살롱,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부터 빈집이나 옛 파출소 건물 등 다양한 공간과 어우러진 현대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어요. 부딪힘 소리, 겹침 소리, 처음 소리, 그리고 양림동의 소리숲까지. 본전시의 4개 파트를 감상하다 보면 마치 영화 속 세트장을 거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대부분의 작품이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소리나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작품 하나하나가 예술작품인 동시에 한편의 거대한 영화를 구성하는 음악, 배우, 그리고 공간이 되는 거죠. 때문에 전시를 보는 내내 마치 4D 영화를 보는 것처럼 시각, 청각,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데요. 캐나다 출신 작가 안젤라 블록의 작품이 대표적입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해 만든 전시 공간. 전시장 한쪽 벽면에 펜을 쥔 드로잉 머신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사실 이 기계는 혼자 음악을 듣고 있는데요. 벽 위에서 손에 쥔 펜을 움직여 듣고 있는 음악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청각적 요소가 시각적 요소로 뒤바뀌는 거죠. 그 그림을 통해 관객은 지금 드로잉 머신이 어떤 곡을 듣고 있는지 상상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계만 들을 수 있는 이 음악의 내용도 흥미로운데요. 작가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동료 작가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당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노래로 비유해달라고요. 이곳에서 기계가 홀로 듣고 있는 음악은 바로 그 추천곡들로 이뤄진 플레이리스트라고 해요. 한 곡 한 곡이 작가의 질문에 대답한 동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직접 소리를 들려주는 대신 기괴한 시각적 연출을 통해 불협화음을 느끼게 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바로 맥스 후퍼 슈나이더 작가의 대형 설치 작품인데요. 전시장에 들어서면 펼쳐지는 커다란 인공정원. 어딘가 평범해 보이지 않는 풍경이 영화 매드맥스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분수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초록색 물이 뿜어져 나오고 곳곳엔 낙서까지 아주 지저분해요. 그런데도 식물들은 이상할 만큼 파릇파릇한데요. 이 풍경이 기괴하면서도 묘하게 아름다워요. 버려진 물건과 쓰레기들이 살아있는 식물과 한 몸을 이룬 섬. 낯선 행성 같기도 하고 미래의 지구 같기도 한 모습에 많은 감정을 느끼게 되죠. 이처럼 전 세계 30개국에서 모인 작가 72명은 다양한 세상의 소리를 수집해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시각과 청각, 때로는 후각과 촉각까지 모두 써야 하는 매우 독특한 전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감각들을 활용해 작품을 이해하다 보면 자연스레 평소엔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 문제들도 곱씹어보게 되죠. 이렇게 공간과 소리라는 독특한 소재를 테마로 한 제15회 광주 비엔날레. 본전시뿐만 아니라 광주 전역에서 다양한 현대미술 프로젝트가 함께 열리는데요. 바로 광주 비엔날레 파빌리온입니다. 광주 시내 곳곳의 다양한 동네에서 국내외 수많은 예술가가 협력해 다양한 전시를 선보이는데요. 올해는 무려 31개의 파빌리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본전시와는 또 다른 시선과 관점에서 다채로운 작품들을 볼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번 광주 비엔날레에서는 다양한 공공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작가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데요. 9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다양한 아티스트 토크와 워크숍이 열립니다.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여 가능한데요. 여유가 있다면 토크 프로그램 일정을 미리 확인해보고 전시장에 방문하면 더 좋겠죠? 관련 소식은 광주 비엔날레 공식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30주년을 맞이한 만큼 다양한 기념 굿즈들도 제작됐는데요. 이번 굿즈 정말 퀄리티 대박입니다. 이번 전시 출품작들의 상세한 해설이 담긴 가이드북과 도록, 광주 비엔날레 캐릭터를 활용한 귀여운 문구들과 프리미엄 디저트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독특한 컨셉으로
무료로 인증샷 찍기 좋은 스티커 사진 부스도 있으니 전시 둘러보고 나면 아트샵도 꼭 한번 들러보세요. 이처럼 광주 전역이 하나의 거대한 놀이판이 되는 제15회 광주 비엔날레.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오페라 공연장이 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볼거리를 자랑하는 광주 비엔날레. 더 쉽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15회 광주 비엔날레 티켓 예매는 광주 비엔날레 홈페이지 인터파크 티켓에서 간편하게 가능한데요. 만약 교통편이 걱정된다면 카카오 T앱을 활용해보세요. 항공, 기차 등 우리 집에서 가까운 교통편을 빠르게 알아보고 예매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 모빌리티가 운행하는 광주 비엔날레 무료 순환 셔틀도 있는데요. 아래 더보기란에 관련 링크를 남겨둘 테니 광주 방문하실 때 꼭 활용해보세요. 제15회 광주 비엔날레는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및 광주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선선해진 날씨로 전시 보러 가기 좋은 가을, 흥미로운 작품으로 가득한 광주 비엔날레에 방문해보시면 어떨까요?